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항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서 가지고 싶은 것도 딱히 간절히 바라던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후 그냥 자연스레 생길 것 같던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 1년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겠지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 그때서야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 방문했어요. 산정검사를 진행하고 충격적으로 결과를 들은 것은 양쪽 나팔관 폐쇄였습니다. 그로 인해 배란이 되지 않고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결론이었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랑 아이를 안 가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점점 임신에 집착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 다 갖는 임신이 안 된다니. 아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니. 씨가 귀한 집도 아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지? 참나, 기가 막힌다 내가. 죄송해요. 그래도 요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시술에 따라다녀야 하냔 말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누구 탓이면 어때요? 어차피 부부인데 전 괜찮으니까 너무 이 사람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뜩이나 우리보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미안해서 이 사람한테 더 눈치 보이니까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엔 남편이 이렇게 실드도 쳐주고 괜찮다고 하였어요. 덕분에 조금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였죠. 어느 누가 시험관 해야 하는 며느리를 좋아할까 싶어 그냥 꿋꿋이 참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살도 찌고 호르몬제를 이용하다 보니 감정 변화도 들쑥날쑥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도 많았고 제가 점점 살이 찌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더욱더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애 들어섰냐? 아니 살이 왜 이렇게 찌는 거니 너는? 애도 없는데 살이 찌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살 좀 빼라. 이게 약 쓰는 것 때문에 의사들도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제 뜻대로 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샌 식이 조절하고 있어요. 약 같은 소리.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며느리도 시험관인지 뭔지 하는데 얼마나 날씬한 줄 아니? 똑같이 약 쓰고 해도 너같이 살찌면 애 안 들어서. 알겠니?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줘야 해. 하여튼 전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애초에 우리 아들 같은 애는 너한테 감지덕지였지. 산정검사를 미리 시켰어야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말. 가뜩이나 시험관도 힘든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어야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시험관을 1차, 2차, 3차 진행함에 있어 반복되는 착상 실패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고 우울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까지 해서 늘 기대를 해봤지만 번번이 임신 테스트기 한 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오는 좌절감은 정말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남편도 처음 한두 번은 엄청 위로를 해주었지만
시험관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많이 지친 기색이더라고요. 꼭 시험관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애 없이 살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안 됐어. 벌써 4번째인데 이제 약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와주기는 하는 걸까? 아, 꼭 해야겠어?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 난 아이 없어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야 옛날 분이시니 아이에 집착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알콩달콩 살아도 되지 않아?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닮은 아이 꼭 낳아주고 싶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이가 와주지 않을까? 절대 이대로 포기 못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수치스럽다고 병원에서도. 그만하고 싶다 진짜. 당신이 나보다 힘들어?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내 탓으로 시험관을 한다지만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자기 힘들다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니?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마음 너무 몰라. 아이 없이 살자는 남편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날 남편한테 오히려 신경질을 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가는 부부 사이마저도 참 갈라놓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화만 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러 백화점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밖에서 불러주니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그때 바로 앞 테이블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젊은 여성과 함께 말이죠. 살짝 보니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인사를 드릴까 하다 앞에 앉은 여성분과 열띤 이야기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해야겠다 싶어 앉아있는데 반대편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말 기함하게 되었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 집은 어때? 요즘에도 아저씨가 돈 많이 줘? 그래도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너무 고마워. 아마 엄마가 그 집으로 재혼 안 했으면 우리 아직까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었겠지? 당연하지. 내가 그 양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데. 성격도 불같아서. 그리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내 딸도 이렇게 간간히 볼까 말까 하는데 속상해. 그래도 그 집 아들놈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젊은 나이에 행시 패스해서 앞길 창창이 열렸겠다. 아주 바깥 양반이 아들만 보면 입이 찢어진다 찢어져. 얼굴도 잘났지. 성격도 좋지. 직업도 좋지.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미련해가지고. 어디 이런 집에 시집 오기가 쉬워? 집까짓게? 말해보아니 입 아프다. 애도 못 낳는다며. 무슨 꼴이야 그게? 어쨌든 아깝다 진짜. 그 부인 자리가 너무 별로네 정말. 엄마도 신경 쓰이겠다. 그래도 내가 네 아빠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게 다행이지. 혼인신고 했어봐. 이런 자리에 시집이라도 올 수 있었겠어?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한 거야. 네 아빠 능력 하나도 없잖니? 에휴, 한심해. 그리고 일찍 저 세상이나 가고.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사는 남편은 내가 홀몸인 줄 알잖니. 나중에 아주 좋겠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알겠지? 제 앞 테이블에서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수다를 떨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새 어머니였거든요. 남편이 중학생 때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했고 그때부터 남편을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어머님은 초혼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어머님은 초혼이 아니라 사실 재혼이고 딸까지 숨겨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마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만 낳았다가 집을 나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큰 비밀이라 사실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거 내가 굳이 이걸 들어서 마음만 심란했거든요. 그때까진 그냥 소름이 돋지만 뭐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사정 없는 사람 있나 싶기도 했고 이 얘기를 들춰내서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우리 얼른 가자. 디저트 카페 내가 알아놓은 데 있거든? 이제 일어나서 슬슬 가보자. 기막혀.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어떻게 참.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네. 밥 잘못 먹었니? 얼른 가자. 늦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래, 우리 맛있는 디저트나 먹자. 먹고 다 훌훌 털어버려야지. 안 그래? 그렇게 친구와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낮에 시어머니를 마주쳤던 일들이 맴돌았지만 애써 잊으려고 했고 이걸 빌미로 시어머니 약점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속상하게도 그렇게 저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요. 꼭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너 안 됐다며? 진짜 결혼 전에 다 검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내 탓이지. 어쩜 너 다른 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시험관도 1차 만에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너만 안 되니? 너 하자 아니야? 어머님, 하자라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세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하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사실 그렇다. 우리 아들 아이가 너같이 하자 있는 애 몸에서 큰다는 것도 지금으로선 찝찝해. 알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애가 안 들어서면 분명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돈만 내버리고 소득이 없어. 어머님이 돈 보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하지 마세요. 저도 참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그 막말 진짜 지겹네요. 당신 그만 못해? 진짜 요새 왜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언성을 높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 같은데 그냥 걱정해 주시나 보다 하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 돼? 마음 좀 곱겠어. 당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유를 가져봐. 당신도 똑같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은 막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건 크게 잘못한 건가 보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잘하라고. 나 키워주신 분이야.
그런 분한테 이렇게 대드는 건 아니지. 그만하자.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무엇을 위해 홀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아이가 안 생기니 정말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아이를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정말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5번째 실수를 했을 때 희미하게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됐구나 싶었죠. 너무 좋아 남편에게 알렸고, 아이 없이 살자던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장에 시댁에 전화도 넣었고, 아이가 없이 살자고 했던 남편이지만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정말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이 너무 좋아했던 남편이었어요. 고마워 진짜. 고생했어. 2줄이라니. 우리 그럼 아이 생긴 거야? 진짜 와 믿기지가 않네. 너무 고마워. 잘할게. 아니야. 자기도 고생했지.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기쁘다 정말. 자기도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넣어야지.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애기 들어섰다면. 엄마도 이제 마음 많이 풀리셨을 거야. 이제 자기 임신했으니 막말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꽃길만 걸으면 된다 이거야.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여기까지 꾹 참고 달려온 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면서 없이 살자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미안했고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늘 말이 없으신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냥 축하한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때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놀라 병원에 가보니 화학적 유산이라고 했어요. 초기 착상 후 이렇게 간혹 화학적 유산이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임신이 안 됐을 때보다도 더 실망스럽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더 자책감이 들었고, 남편과 시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쟤 하자 있다고 했지? 임신하면 뭐해? 다 흘려보내는 걸. 그렇게 난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참나, 어떻게 가진 귀한 아이인데 흘려보내길.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너 이 집에 붙어있고 싶니? 그만해요. 새아기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지금 누구보다 힘든 게 새아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 말이 틀렸어요? 당신도 얼마나 아이 기다렸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죠. 너무하세요 정말.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음 아픈 말만 골라 하시냐고요. 간신히 처음으로 착상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론 12주 이전에 유산된 건 산모 탓이 아니라는데. 왜 산모 탓이 아니야? 너 탓이지? 그렇게 정신승리 하고 싶니? 애 안 들어서는 것도, 애 흘려 보낸 것도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는데도 남편도 지쳤는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진짜 실망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외로워졌죠. 내가 이 사람을 놔줘야 하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 정말 굳이 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해주냐고까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말해. 이혼해 줄게. 어머님 하신 말씀 틀린 것도 아니지 뭐. 나도 이대로 살기 힘들어. 당신도 지쳐 보이고. 어머님 막말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쏟아붓는 거 보면서 당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기가 더 힘들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무슨 말이 그래? 나도 지쳐서 그래. 이혼은 무슨? 아예 안 생긴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 아예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은 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당신도 이제 지겹다고 대놓고 얘기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표정도 견디기 힘들어. 아,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일단 몸이랑 마음 좀 추슬러.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너 정신 건강도 중요해.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한다기보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혼남으로 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주, 2주를 폐인처럼 지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도 끊고 다시 활력을 되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변 시험관 엄마들이 10차, 14차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부터 장기간전이다 라고 멘토를 부여잡았죠. 건강한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일단 꾸준한 멘탈 관리를 위해 힘을 썼어요. 그래도 요새 많이 체력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꽤 차수도 오래됐는데 힘을 잃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늦게 오는 거랍니다. 발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다스리는 게 환자분한테도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죠, 우리 아기. 그러니까 잘 기다려 봐야죠. 가족보다도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이 아이 발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 아기 너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하며 힘을 내서 시험관 시술에 박차를 가했어요. 6번째, 7번째 줄줄이 실패.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고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좌절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다달이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었기에 정말 장기전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니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죠. 반복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대망의 10번째, 드디어 전 임신에 성공했어요. 지난번 화학적 유산을 겪었던 터라 이번엔 남편에게조차 말하기 두려웠고 마냥 기쁘다기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안정을 하고 지냈어요. 대망의 12주가 지나고 안정기가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심장 소리도 우렁차고 아기집 크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부터는 유산 확률도 떨어지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출산병원으로 서류 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오늘 가족들한테 임신 공개할 생각에 너무 설렜네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임신 공개를 할 준비로 부풀어 있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고
이제부턴 유산 확률이 확 떨어졌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말이죠. 10번째 시험관 시술 성공 후 시댁에 먼저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가 웬 만상녀와 장어를 먹고 있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동네 뭐 아시는 분인가 해서 어머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기색도 없으셨고 저를 보자마자 이젠 넌 끝이다 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이 말이죠. 아, 참. 네가 웬일이냐? 말도 없이. 뭐니 표정 딱 보아하니 또 우울해 보이네. 또 안 됐냐? 네가 그렇지. 이제 임신 고생 안 해도 된다. 다 해결했어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내 손주 볼 줄 알았냐? 네가 이제 이 집안에서 빠져주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빠져달라뇨? 알아듣게 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누구시길래? 어머, 이 여자, 기막혀. 어머님 옆에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애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삭배를 보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의 남편 외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저런 웃음, 모든 게 다 딱딱 끼어 맞춰지더라고요. 전 그 길로 인터넷에서 이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세게 도장을 찍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설레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시어머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다 꾸미고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빠져야지. 이 천한 집구석에서. 지엄마는 초혼이라고 숨기고 시집와서 지 딸을 며느리로 둔갑시켜 데리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편이란 놈은 그 딸 임신시켜서 나 몰래 애 낳을 생각까지 해. 진짜 천박해서 말이 안 나온다. 완전 TV 출연감이야 이건. 너,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 네 새엄마 친딸인 거 알고 있니? 다 네 엄마 계략에 노란한 거야. 알아?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딸이 있다니? 난 그냥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어차피 너한테 애기 보긴 글렀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 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고. 진짜 징그럽다고. 야, 됐고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챙겨놔라.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알겠어? 뭐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랑 너랑 피는 안 섞였으니까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왜? 난 우리 아기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딴 집에서 우리 귀한 아기 크게 할 수 없어. 알겠니? 법원에서 보자. 너랑은 끝이니까. 애기라니? 너 임신했어?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 너 계속 실패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딸이라니.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참나, 혹시 너 내 뒤 캐고 다녔니? 이게 하다하다 시엠이 뒤까지 캐고 다녀? 이것이 진짜? 저기요, 잘난 그 주둥이로 말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게, 앞뒤 사방 뚫린 데선 입조심을 하셨어야지. 다 큰 백화점에서 우리 딸 우리 딸. 참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데써요. 그걸 제가 들어버렸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고 그 딸 또한 입이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는지 배가 아프다며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설사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까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었어요.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나 싶은 생각과 시어머니와 만상녀, 즉 그 딸, 그리고 남편 이 셋을 보고 있으니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며 역겨웠어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사실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에 대해 낱낱이 증언해야 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정말 멘털을 쥐어잡고 다스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를 속여요? 아니 우리 집을 기만해? 지금 모든 거 속이고 다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애초에 이런 목적이었어. 당신 딸한테 내 갖게 한 것도 우리 집 재산 당신 손주한테 물려주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거겠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도 좋다며. 우리 딸 임신만 하면 이혼할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어차피 너희 피도 안 섞인 남남지간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둘이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지. 저것이랑 빨리 이혼하고 잘 살면 된다고. 아, 말도 안 돼. 내가 돌았지. 당신 말을 듣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 나 철저히 당신한테 속았어. 알아?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애 가진 우리 딸 배 아파서 병원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질 때니? 네 핏줄인데 그럴 거야? 내 핏줄이든 말든 인정 못해. 난 속았어. 당신한테 철저히 속았다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너도 동조했잖아. 사실은 아이 갖고 싶어서 내 말에 따른 거 아니니? 어디서 이게 나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싸움이 났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게 쳐다보더라고요. 결론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하였기 때문에 남편 집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라는 결정이 떨어졌고요. 제가 친권, 양육권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어찌됐건 제 남편의 혼외자를 가진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이 상간녀가 되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는 없었죠. 시어머니의 딸조차도 저에게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전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멘토를 다스렸죠. 시어머니의 욕심은 파국을 맞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한 붕괴로 인해 아버님도 이번 일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딸은 그날 충격을 받아 조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죠. 이번 일에 있어서 시아버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모든 걸 방관한 것도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너 그동안 힘든 것도 몰라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당해낼 수 있나요? 그냥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사실 아버님 이렇게 만나는 것도 불편하네요. 남편 그리고 아버님 또 그 여자 다 안 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아, 혹시 아이 태어나면 보여라도 줄 수 있니?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내가 영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니요. 죄송해요. 아버님 남편 절대 아이 볼 자격 안 되세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 끙끙거리며 노력해서 가진 거.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어떻게든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에휴, 나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뭐. 미안하다.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아버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간간히 아이 때문에 연락을 했다며 계속 집착을 했고 전 만나길 철저히 거부하였어요. 정이 털릴 대로 털린 터라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본인의 딸은 자식을 잃었다며 저를 원망하며 욕을 하였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했던 짓 그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의 최후라고 생각했고 애초부터 거짓된 삶을 시작했으니 끝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겠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가 있나 싶어요. 하긴 여기에 노란한 남편 또한 어리석고 소름 돋긴 마찬가지지만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 너 때문에 아이 잃었어.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더라도 조선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필 이때 애가 들어섰니? 네 애가 세상을 떠났어야지. 왜 우리 딸이 힘들게 희생해야 하냐고. 너만 아니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알콩달콩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감히 네가 망쳐? 니까짓 게? 용서 안 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한테 용서받고 싶은 맘 일체 없고요. 여기저기 소송 비용이랑 위자료 비용이나 준비하셔요. 당신 딸 그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니라 당신 욕심 탓이니까.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원래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말이지 소름 돋고 짐승 같은 아줌마. 정말 진절머리나.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도 다 이사를 했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간청하고 빌었지만 절대적으로 마음이 돌아서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어찌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지 요즘엔 아이 재롱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 기쁨,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아직 아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면접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법으로서 보여주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후회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하지만 정말 코웃음만 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힘들게 가진 만큼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비록 남편도 없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충분히 좋은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며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위대하니까요. 다행히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아이가 조금 크면 원래 다녔던 회사에 복직도 할 예정이라 아이 하나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 제 아들이 제가 살기 위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도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 더욱더 용기가 생겨요. 싱글맘의 삶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